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손목을 그었을 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오늘은 친정아버지 칠순잔치에서 상을 엎은 시어머니와 20년 참던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15일 토요일. 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연회장에는 80여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이지안의 아버지 이한수의 칠순잔치였죠. 어서 오세요. 아버지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안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51세. 결혼한 지 20년.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동생 지민이 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46세의 지민은 변호사였죠. 언니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응.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불안이 섞여 있었죠. 오후 1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석에는 이한수가 앉았어요. 74세. 30년간 판사로 재직했던 분이었죠.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한수 선생님의 칠순을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지아는 부엌 쪽에서 음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3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어요. 며느리, 음식 준비는 다 됐어? 시어머니 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72세. 지안보다 키가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컸죠. 네, 어머님.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한번 봐야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도 제대로 못 맞추니까. 박순이는 음식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역국이 이렇게 싱거워? 어머님, 아버지께서 혈압이 높으셔서 간을 약하게 했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내 친정아버지 잔치인데 이런 음식을 내놓으면 어떡해? 박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부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끓일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간을 맞추지. 박순이는 소금통을 집어들었어요. 미역국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지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오셨어. 남편 강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48세. 대기업 부장이었죠. 민우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음식간 맞추는 거야. 내장이 너른 칠순인데 이렇게 싱거운 음식을 내놓으면 쓰나? 민우는 아내를 봤어요. 지안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가 맞춰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우의 말에 지안은 남편을 쳐다봤어요.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죠. 괜찮아.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아. 늘 그랬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죠. 이한수가 앉은 테이블에는 가족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박순이도 그 테이블에 앉았어요.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이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네, 사돈어른. 축하드립니다. 박순이의 말투는 건조했어요. 마지못해 온 것 같은 느낌이 역력했죠. 지아는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웨이터들이 테이블마다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이한수 테이블에도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지안이 아버지 앞에 수저를 놓았어요. 이한수는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고맙다. 수고했어. 그때였어요. 박순이가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눈빛이었죠. 이게 무슨 음식이에요? 박순이의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이런 음식을 어떻게 칠순 잔치에 내놓아요? 간도 안 맞고 모양도 엉망이고. 박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80명의 하객 중 절반 이상이 이쪽을 보기 시작했죠.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민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박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사돈어른 칠순인데 이런 음식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 박순이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의 음식들을 내려다봤죠.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이가 테이블을 확 밀었어요. 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미역국 그릇이 깨지고 갈비찜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나물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연 회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80명의 하객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봤어요. 웨이터들도 얼어붙었죠. 이런 음식은 사람이 먹을 게 못 돼요. 박순이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우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뭐 하긴.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내 아내가 3일 동안 뭘 한 거야? 이런 음식을 만들었어?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3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새벽같이 일어나 손질한 재료들.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에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냐? 요즘도 저런 시어머니가 있어?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지안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밖으로 나가시죠. 지민이 다가왔어요. 언니를 대신해서 박순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죠. 손 치워. 내가 왜 나가야 해? 잘못한 건 내 언니야. 박순이는 지민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이한수를 봤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음식밖에 못 만들게 했네요. 이한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74세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꼿꼿했죠. 그는 박순이를 보지 않고 딸을 봤습니다. 지안아, 괜찮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얼마나 큰 절제가 있는지 지안은 알고 있었죠. 30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감정을 다스려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지안은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시작하세요. 짧은 통화였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죠. 어머님 20년 참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눈물 한 방울 없었죠. 박순이는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내일 서류 받으실 겁니다. 준비하세요. 지아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이한수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송구합니다. 오늘 잔치 망쳐서. 이한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74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아는 동생 지민과 함께 연회장을 나갔어요. 민우가 뒤따라왔죠. 여보,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지아는 남편을 봤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 집에 안 가요. 당신 어머니나 모시세요. 여보, 제발. 오늘은 장인어른 칠순인데 이러지 말자. 20년 동안 참았어요. 오늘 어머님이 선을 넘으셨어요. 지아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지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죠. 문이 닫히는 순간 민우의 당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지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을 떠올렸죠. 1년 전, 2023년 4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아는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 손목을 그었다는 연락을 받았죠.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어요.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대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 왔어. 지아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붕대로 감긴 손목을 보며 눈물이 났죠. 왜 그랬어? 왜? 엄마,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아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엄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그랬어. 내 엄마는 우리 집안 망친 여자래. 아빠가 엄마 만나서 인생 꼬였대. 지안의 몸이 굳었어요. 숨이 막혔죠.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오늘 아침. 나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거 듣고 나서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했어. 수지는 계속 울었어요. 지아는 딸을 안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엄마, 왜 참고 살아? 왜 할머니한테 당하고만 있어?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지안의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동안 참으며 살았죠. 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본 건 참는 모습뿐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여의사였죠.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지아는 수진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다행히 깊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학생이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하던데.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의 말이 지안의 머릿속에 남았어요. 환경을 바꾸는 것. 그날 밤 지아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민의 집으로 갔죠. 언니, 이제 그만해. 수진이가 저렇게까지 했잖아. 지민은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인 지민은 언니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수진이도 있고 민우도 있고. 형부는 20년 동안 언니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잖아. 그런 사람이 남편이야? 지민의 말이 맞았어요. 민우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죠. 지안이 힘들어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지 말고 결정해. 나 내일 사무실로 와. 제대로 상담해 줄게. 다음날 지아는 지민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언니 앉아. 우선 이혼 절차부터 설명할게. 지민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송 절차, 재산 분할, 위자료에 관한 자료들이었죠. 증거가 있어야 해. 시어머니가 언니한테 한 일들 기록한 거 있어?
일기는 썼어. 가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녹음이나 문자 증인이 필요해.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뭔가 말할 때마다 녹음하고 문자로 증거 남기고. 지아는 망설였어요. 1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죠. 언니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걸려. 급하게 하면 언니만 손해야. 알겠어. 해볼게. 그리고 재산도 파악해야 해. 형부 명의로 된 것들 전부. 지민은 체크리스트를 건넸어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날부터 지안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죠. 박순희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죠. 며느리, 이번 추석에는 제대로 음식 준비해. 작년처럼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네, 어머님. 내 친정에서는 명절 음식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넌 배운 게 없지. 조용히 참았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녹음 파일 30개를 모았어요. 언니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지민은 파일들을 검토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정서적 학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죠. 그리고 재산도 파악했어요. 민우 명의의 아파트, 예금, 주식. 총 15억 정도였죠. 결혼 후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지아는 지민과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까? 3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20년간의 정서적 학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 그리고 수진이 사건까지. 지민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혼 사유, 증거 목록, 재산 목록.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따로 고소할 거야. 명예훼손으로. 정말 고소까지 해야 해? 당연하지. 수진이가 자살 시도한 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잖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아는 박순희가 동네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웃 주민이 알려줬죠. 지안 씨 시어머니가 아파트 분여회에서 지안 씨 욕하던데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며느리가 살림도 못하고 친정에서 돈만 빼온다고. 그리고 손녀들 교육도 엉망이래요. 지아는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지민에게 전화했죠. 지민아, 어머님이 동네에서 나 욕하고 다닌대. 녹음 못했어? 못했어. 내가 없는 자리에서 한 거니까. 괜찮아. 증인이 있으면 돼. 그 이웃분한테 증언 부탁해봐. 지아는 이웃을 다시 찾아갔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증언을 부탁했죠.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어요.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지아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혼 소송 서류, 명예훼손 고소장, 재산 분할 청구서. 3개의 서류 봉투가 준비되었죠. 언니, 언제 할 거야?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기회가 바로 오늘이었어요. 아버지 칠순 잔치. 박순희가 상을 엎은 바로 그 순간. 지아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지민이 옆에 있었죠. 언니 후회 안 해? 안 해. 수진이 생각하면 절대 후회 안 해.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지아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죠. 변호사님, 내일 시댁으로 서류 보내주세요. 3개 모두. 알겠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봄날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죠. 언니,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 응. 고마워. 차는 지민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지아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지아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마셨죠. 언니, 오늘 형부한테서 연락 올 거야. 알아. 준비되어 있어. 오전 10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아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와. 얘기 좀 하자. 지아는 문자를 읽고 답장했어요. 집에 안 가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민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어제 어머님이 하신 거 못 봤어요? 그건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20년 동안 실수만 하셨나 봐요. 여보, 제발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지아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우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오후 2시. 지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우였습니다. 형부, 저예요. 지민아, 내 언니 어디 있어? 집에 안 오는데. 저희 집에 있어요. 뭐? 거기 왜 있어? 언니가 집에 안 간대요. 지민아, 내가 좀 말해봐. 어제 일은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맞아. 근데 이혼까지는 너무하잖아. 형부 20년이에요. 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게 변명이 돼요? 형부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민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겼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어디 있어? 아빠가 엄마 찾고 있어. 이모 집에 있어.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이혼할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수진이 말했죠. 진짜? 할머니랑 안 살아도 돼? 응.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엄마 잘했어. 나 엄마 응원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1년 만에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진작 이렇게 못해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하잖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지아는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4년 5월. 지안과 민우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서울 시내 작은 예식장이었죠. 신부 대기실에서 지안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31세.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민우를 만난 건 친구 소개였죠. 지안아, 예뻐. 정말 예뻐.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지안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순이가 들어왔죠.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신부 들어와도 돼요? 아, 네. 어머님 들어오세요. 지안은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순이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드레스는 예쁘네. 얼마 주고 빌렸어? 150만 원이요. 비싸네. 우리 아들 아까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봤죠. 지아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사실을 말하는 거지. 우리 아들은 명문대 나왔어. 대기업 다니고. 근데 넌 뭐야? 로펌이라고 해봤자 월급쟁이잖아. 지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님, 오늘은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이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야. 시집 오면 시댁법도 따라야 해. 알겠지?
박순이는 돌아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친구들이 입을 열었죠. 지안아, 저분이 시어머니야? 응. 좀 심하신 것 같은데. 괜찮아.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러셔. 지안은 웃으며 넘겼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안은 아버지 이한수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민우가 앞에 서 있었죠. 행복하게 해줄게. 민우의 약속이었어요. 지안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에 들어갔을 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잘 도착했어요. 민우는 20분 동안 통화했어요. 지아는 창밖을 보며 기다렸죠. 미안. 어머니가 걱정하셔서. 괜찮아. 효자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박순이의 전화가 왔죠. 민우야, 밥은 먹었니? 며느리가 잘 챙기고 있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날씨는 어때? 춥지 않아? 괜찮아요. 지아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신혼여행인데 시어머니 전화만 받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한테 우리 잘 있다고만 말하면 안 될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데 어떡해. 조금만 참아줘. 참아줘. 결혼 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민우의 집으로 들어갔죠.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박순이가 살고 2층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며느리 왔어? 네, 어머님. 짐 풀고 내려와. 저녁 준비해야지. 지금요? 좀 쉬고. 쉬긴 뭘 쉬어. 시집온 며느리가 일해야지. 지아는 짐도 풀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박순이가 재료를 꺼내놨죠. 오늘은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된장찌개 끓이는 법. 3시간 동안 요리를 배웠어요. 서서 하다 보니 다리가 아팠죠. 신혼여행 피로도 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민우와 박순이 그리고 지안. 셋이 식탁에 앉았죠. 며느리가 만든 건데 맛이 어때? 박순이가 민우에게 물었어요. 지안이 만든 게 아니라 박순이가 만든 거였지만요.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며느리, 너도 먹어봐. 우리 집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지아는 한 숟가락 떴어요. 짰습니다. 너무 짰어요. 어때? 맛있지? 네, 맛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첫 거짓말이었죠. 앞으로 수없이 할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지아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준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며느리, 이게 뭐야? 박순이가 지안이 만든 송편을 보며 물었어요. 송편입니다. 모양이 왜 이래? 못생겼어. 처음 만들어봐서 서툴렀습니다. 다시 만들어. 네. 다시 만들라고. 이런 거 상에 못 올려. 지아는 3시간 동안 만든 송편을 버려야 했어요. 다시 만들었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명절 당일, 민우의 형제들이 모였어요. 큰형 부부와 작은형 부부, 그리고 막내 민우 부부. 형수님들 안녕하세요. 지안이 인사했어요. 큰형수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죠. 막내 며느리구나. 나이가 많네. 큰형수의 말이었어요. 큰형수는 28세. 지안보다 3살 어렸죠. 네, 31살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늦은 나이야. 아이 빨리 낳아야겠네. 지안은 미소만 지었어요. 대답하기 곤란한 말이었죠.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부엌에 모였어요. 박순이가 지시했죠.
큰 며느리는 전 부쳐, 둘째 며느리는 나물 무쳐, 막내 며느리는 설거지해. 설거지요? 응. 새댁은 설거지부터 배워야지. 지아는 싱크대 앞에 섰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요리하고 지안만 설거지했죠.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박순이가 지안이 만든 음식을 먹어봤어요. 이게 뭐야? 간이 안 맞았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 우리 집안 제사인데 이런 음식을 올리면 어떡해. 형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었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죠. 명절이 끝나고 지아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반겼어요. 지아나, 명절은 어땠어? 괜찮았어, 엄마. 시댁 식구들은 좋으시니? 응, 다들 좋으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지아나,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하지만 지아는 말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지아는 임신했어요. 기쁜 소식이었죠.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민우는 곧바로 박순이에게 전화했어요. 박순이가 올라왔죠. 며느리, 정말이야? 네, 어머님.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낳았거든. 아들일지 딸일지는 모르죠. 기도해. 아들 낳게. 딸 낳으면 곤란해. 지아는 불안했어요. 만약 딸이면 어떻게 될까? 10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수진. 박순이는 산후조리원에 왔어요. 아기를 보고는 한숨을 쉬었죠. 딸이네. 네, 건강한 딸입니다.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지.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갓 출산한 몸이 너무 힘들었죠.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박순이는 단 한 번도 산후조리원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딸이라서 실망했다는 걸 지아는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했는데 박순이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밥은 내가 해먹어. 나는 손주 딸이라 힘 안 나.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산후조리 다 했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지아는 출산 3주 만에 부엌에 섰어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3년 후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지우. 또 딸이야? 박순이의 첫 마디였어요. 실망이 역력했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어머님, 딸도 소중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아니에요. 그냥. 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들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죠. 둘째 산후조리 때도 박순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돌봐줬어요. 지아나, 시어머니는 왜 안 오시니? 바쁘신가 봐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박순이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기 싫었던 거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13세, 지우는 10세가 되었어요. 지아는 40대가 되었죠. 어느 날 지아는 대학원 입학원서를 넣었습니다. 상담 심리학 전공이었어요. 꿈이었죠. 아이들도 컸고 이제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지아는 기뻤죠.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대학원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려야겠다. 그날 저녁 박순이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원? 뭐하러? 공부하고 싶어서요. 애들은 누가 돌봐? 집안일은? 제가 다 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아는 입학 통지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없었죠. 여보, 혹시 내 입학 통지서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이상하다. 분명 여기 뒀는데. 지아는 집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원에 전화했죠. 입학 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 대학원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박순이가 불렀죠. 며느리 잠깐 와봐. 네. 대학원 다니는 거 취소해. 왜요? 우리 집 며느리가 공부한다고 소문나면 창피해. 시집 와서 공부는 무슨 공부야.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은 무슨. 안 된다고 했어. 지아는 결국 대학원을 포기했어요. 입학 통지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10년 후 민우의 남동생이 털어놨습니다. 박순이가 버리라고 시켰다고. 그날 지아는 혼자 울었어요. 10년의 꿈이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우의 집에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큰 봉투 3개였죠. 무슨 택배야? 박순이가 물었어요. 민우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이거. 뭔데? 이혼 소송 서류요. 뭐라고? 박순이가 봉투를 빼앗았어요. 첫 번째 봉투. 이혼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위자료 3억 원 청구. 이게 무슨 소리야? 3억? 민우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명예훼손 고소장이었죠. 고소인 이지안. 피고소인 박순이.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증거 목록이 있어요. 녹음 파일 30개, 문자 메시지 50개, 증인 진술 10건. 박순이는 서류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죠. 자신이 지안에게 한 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녹음한 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몰랐어요. 세 번째 봉투였어요. 재산 분할 청구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 15억 원의 60%. 9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9억? 미쳤어? 박순이가 소리쳤어요. 민우는 주저앉았죠. 어떡하지? 이거 진짜 큰일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요? 어머니가 어제 상 엎으셨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음식이 형편없었으니까 그런 거지. 민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계셨죠. 일단 변호사 만나봐야겠어요. 민우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오늘 출근 못한다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였죠. 이거 심각한데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부인 측 증거가 탄탄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증인도 있고. 위자료 3억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은데요. 3억을요? 네. 20년간의 정서적 학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모욕, 그리고 따님 자살 시도 건까지. 민우는 숨이 막혔어요. 딸의 자살 시도까지 증거로 쓸 줄은 몰랐죠. 그리고 재산 분할도 60% 인정될 가능성 높아요. 부인이 가사 노동 다 했으니까요. 9억을 줘야 한다고요? 네. 아니면 합의를 봐야죠.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모르겠네요. 민우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나야. 형부, 무슨 일이에요? 언니 좀 바꿔줘. 제발. 안 돼요. 언니가 형부랑 통화 안 한대요. 5분만 통화하게 해줘. 전화기 너머로 지민이 지안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지안이 전화를 받았죠. 뭐예요?
여보,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딱 한 번만 만나자. 왜요? 할 얘기 없는데. 위자료 3억은 너무 많아. 그리고 재산 분할도 좀 줄일 수 없어? 지안이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20년 동안 제 인생값이 3억이면 싼 거예요. 여보,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 모시느라. 그게 제 잘못인가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과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죠. 늘 어머니 변명만 했습니다. 없으시네요.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우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는 뭐래? 싸움 어렵대요. 증거가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합의하거나 재판 가거나 둘 중 하나래요. 합의는 절대 안 돼. 내가 왜 며느리한테 돈을 줘? 어머니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우리 집 돈이잖아.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와는 대화가 안 됐죠. 어머니, 어제 왜 그러셨어요? 상을 왜 엎으셨어요? 음식이 형편없었잖아. 그래도 그렇지. 80명이 보는 앞에서요? 내가 화가 났으니까 그랬지. 뭐? 박순이는 반성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20년 동안 지안이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뭘 했는데? 며느리 교육한 거지. 그게 교육이에요? 그건 학대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거였죠.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네. 대들고 있어요. 이제 참을 수 없어요. 박순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민우의 뺨을 때렸죠. 찰싹.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민우는 뺨을 감싸 쥐었어요. 뺨이 얼얼했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지쳤어요.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안이 시댁에서 당한 일들. 그때마다 민우는 방관했죠.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우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서? 아니면 편한 길을 택한 거였죠. 어머니한테 반항하면 힘들었으니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야. 아빠,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사과할게.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빠는 20년 동안 엄마 편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아빠도 힘들었어. 그게 변명이 돼요? 저 작년에 손목 그었을 때 아빠 뭐 했어요? 민우는 기억했어요. 수진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민우는 회사 회식 중이었죠. 연락받고 1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안이 혼자 딸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회식을 끝까지 마쳤어요. 딸보다 회사가 중요했던 거죠. 미안해, 수진아. 아빠,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거 다 알아요. 그래. 아빠도 알아.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박순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집은 조용했어요. 지안이 없으니 더 조용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도 없고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도 없었죠.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안이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밤 11시. 민우는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죠.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민우는 회사에 갔어요. 집중이 안 됐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물었어요. 민우야,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오후 3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였어요. 강민우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정말로 이혼하는구나. 실감이 났죠. 퇴근 후 민우는 지민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어요. 형부, 왜 여기 와요? 지민아, 제발 좀 도와줘. 언니 좀 설득해줘. 안 돼요. 언니 결심은 확고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잘못한 거 알아. 20년 동안은 몰랐으면서요. 그 말에 민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민이 계속 말했죠. 형부,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나도 힘들게 일했어. 그게 비교가 돼요? 언니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했어요. 그런데 형부는 뭘 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TV만 봤죠. 집안일은 전부 지안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형부 어머니는 언니를 2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런데 형부는 한 번도 언니 편 안 들었잖아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게 변명이 돼요? 형부는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언니 남편이잖아요. 지민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민우는 고개를 떨궜죠. 형부, 이제 늦었어요. 언니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안 돼요. 언니가 싫대요. 민우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법원 조정실이었어요. 지안과 민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지안은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51세였지만 당당해 보였죠. 옆에는 지민이 앉아 있었어요. 민우는 초췌했어요. 한 달 사이 살이 많이 빠졌죠. 혼자 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조정위원이 들어왔어요. 5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양측 다 오셨네요. 오늘은 조정 기일입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지안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었죠. 원고 측 증거를 검토했는데요. 녹음 파일 30개, 문자 50개, 증인 진술 10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20년간의 기록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의향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위자료도 드리고 재산도 나눠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지안을 봤어요. 원고는 어떻습니까? 합의 의향이 있으신지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첫째, 위자료 3억 원. 둘째, 재산 분할 9억 원. 셋째, 양육권은 제가 갖습니다. 넷째,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겠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12억 원이었죠. 피고, 이 조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12억은 너무 많습니다. 20년 값입니다. 지안의 말이 짧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떨궜죠. 판사가 말했어요. 증거를 보면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다. 20년간의 정서적 학대, 시어머니의 지속적 모욕, 자녀의 자살 시도까지. 위자료 3억은 충분히 인정될 것 같고요. 재산 분할도요? 네. 원고가 가사 노동 전부 담당했으니 60%는 가능합니다. 민우는 숨이 막혔어요. 법적으로도 지안이 유리했죠. 조정이 어렵겠네요. 재판으로 가시겠습니까? 지안이 대답했어요. 재판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12억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지안이 민우를 봤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죠. 기회는 20년 동안 매일 있었어요. 이제 늦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여보가 아닙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죠. 판사가 정리했어요. 그럼 합의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자료 3억, 재산 분할 9억, 양육권은 원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안은 일어났어요. 민우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안은 뒤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지민이 언니를 꼭 안았어요. 언니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응.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죠.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지민이 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언니 인생 살아. 응. 그럴 거야. 같은 시각 민우는 조정실에 남아 있었어요. 판사가 나간 후에도 일어나지 못했죠. 2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 가정, 사랑.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합의했어요. 얼마? 12억이요. 뭐? 12억? 미쳤어? 어머니 때문이에요.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순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억을 어떻게 만들어? 집 팔아야죠. 우리 집을? 내가 사는 집을? 네. 아파트 팔면 10억. 나머지는 예금해서. 박순이는 주저앉았어요. 내가 어디서 살아? 모텔이든 어디든 가세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20년이 날아갔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를 괴롭힌 거요. 20년 동안 며느리 교육한 거지. 그게 교육이에요? 그건 학대예요. 박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이었죠. 어머니, 저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도 알아서 사세요. 민우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였을까? 결혼할 때 어머니가 지안을 무시한 그때부터. 아니면 신혼여행 때 어머니 전화를 받은 그때부터. 아니었어요. 매 순간이 잘못이었죠. 지안이 힘들어할 때마다 참으라고 한 것. 어머니 편만 든 것. 모든 순간이 잘못이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지아는 12억 원을 받았죠. 민우의 집도 팔렸습니다. 박순이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 집이었죠.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민우도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어머니와는 떨어진 곳이었죠.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날 밤, 박순이는 빈 방에 앉아 있었어요. 짐도 다 풀지 않은 상태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녀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야.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이 없었어요. 지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박순이는 연락처를 내려봤어요. 며느리 이지안.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잘못했을까? 박순이는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교육한 것뿐인데. 시집 온 며느리는 시댁 법도를 배워야 하는데.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며느리를 괴롭힌 거라는 걸. 왜 그랬을까? 박순이도 알고 있었죠.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대학 나오고 자신은 고졸. 며느리가 변호사였고 자신은 평범한 주부. 그게 싫었어요. 며느리가 자신보다 나은 게. 그래서 깎아내렸죠. 20년 동안.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며느리도 손녀들도 아들도 집도. 박순이는 혼자 울었어요. 72세 노인의 눈물은 쓸쓸했죠.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도 원룸에서 혼자였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죠. 20년 동안 당연하게 먹던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지안이 만든 음식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이제는 먹을 수 없었어요. 딸들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수진도 지우도 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민우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어머니만 편든 것, 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후회만 남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이었어요. 지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강남의 30평짜리였어요. 수진, 지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엄마, 우리 집 좋다. 지우가 말했어요. 19세. 대학교 1학년이었죠. 그래? 좁지 않아? 아니야. 여기가 훨씬 좋아. 할머니 없잖아.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3세.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봐. 그래? 응. 전에는 항상 힘들어 보였어. 지아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표정이 밝아져 있었죠. 20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아는 대학원에 다시 등록했어요. 10년 전 포기했던 상담 심리학 전공이었죠. 첫 수업 날, 지아는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20대 학생들이었어요. 51세인 지안이 가장 나이가 많았죠.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지안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51세고요. 20년 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도 미소 지으며 말했죠. 늦은 나이에 시작하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지아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벅찼죠. 10년 전 박순이가 막았던 꿈. 이제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젊은 학생 하나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질문 있어요. 응, 뭐든 물어봐.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51세에 다시 시작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지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용기가 아니에요. 필요였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과 지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세 모녀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죠.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너희와 아빠 관계는 달라. 나는 안 만날 거야.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거 용서 못해. 천천히 생각해. 아빠도 너희 아빠니까.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죠. 한편 민우는 혼자 원룸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주말인데 갈 곳도 없었죠.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이었죠. 수진이 5살, 지우가 2살 때.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한 척했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지안이 힘들어하는 걸 모른 척했으니까.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1달 만이었죠. 어머니, 저예요. 왜? 박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식사는 하셨어요? 혼자 먹었어.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전화가 끊겼어요. 민우는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한테 의지하지 않았어요. 박순희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20년 동안 며느리가 해주던 일들이었습니다. 힘들었어요. 72세 몸으로 모든 걸 혼자 하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멀어졌으니까. 어느 날 박순희는 슈퍼에서 지안을 마주쳤어요. 우연이었죠. 며느리. 박순희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안은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2 사람은 마주 섰어요. 6개월 만이었죠. 잘 지내니? 네. 지안의 대답은 짧았어요. 박순희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죠. 수진이랑 지우는? 잘 지냅니다. 나 좀 볼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왜? 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자격이 없으세요. 지안의 말이 차가웠어요. 박순희는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님, 20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들 기억하세요? 나는 그냥 교육이 아니었어요. 학대였어요. 지아는 돌아섰어요. 박순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죠. 며느리.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슈퍼를 나갔습니다. 박순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녁에 박순희는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김치 1통과 계란 몇 개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죠. 예전에는 며느리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줬는데 박순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는지, 며느리의 수고를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죠. 며느리는 이미 떠났고 손녀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순희는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이었어요. 지아는 대학원을 졸업했죠.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수진과 지우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친정 부모님도 오셨죠. 지안아, 축하한다. 아버지 이한수가 딸을 안아줬어요. 75세. 건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0년 전에 못한 거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졸업 사진을 찍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얼굴들이었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축하 식사를 했어요. 엄마, 이제 뭐 할 거야? 수진이 물었어요. 지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상담센터를 열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좋은 생각이다. 이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가정폭력과 이혼 전문 상담센터였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희망상담센터. 지안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개업 첫날. 상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그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이야기 같았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여성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1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 남편은 방관만 했다는 것. 딸들도 힘들어 한다는 것. 지아는 들어줬어요. 그리고 조언했죠. 참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정말 이혼해도 될까요? 당신 인생이에요. 남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죠. 상담 감사합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언제든 오세요. 여성이 나간 후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자신도 20년 전 저랬었죠. 힘들어하면서도 참았던 시간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보람이었어요. 상담센터는 입소문이 났어요. 한 달에 20명 정도가 찾아왔죠. 대부분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아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상담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눴죠. 법적 조언도 해줬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박순이였죠. 며느리, 아니 지안 씨. 박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73세. 1년 사이 더 늙어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박순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들어드릴게요. 미안해. 그 한마디였어요. 박순이의 첫 사과였죠. 20년 늦었어요. 알아. 근데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박순이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줘. 내가 쓴 거야. 지아는 편지를 받았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지안에게. 20년 동안 미안했어.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싫었어. 너는 대학도 나오고 변호사였잖아. 나는 고졸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질투했어. 너를 깎아내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알아. 너를 괴롭힌 거 미안해. 수진이와 지우에게도 미안해. 할머니 자격이 없었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아는 편지를 다 읽었어요. 눈물이 났죠.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네요. 너무 늦었지. 네, 너무 늦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죠. 수진이랑 지우 좀 볼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강제로는 안 돼요. 알았어. 박순이는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돌아봤죠. 너 행복해 보여. 다행이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저녁에 딸들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대.
싫어. 지우가 즉각 거부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저었죠.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될까? 엄마는 만나고 싶어? 아니. 근데 할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하셔. 사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딸들의 말이 맞았어요. 사과로 다 해결되지 않았죠. 알았어.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만나도 돼. 한편 민우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이었죠. 직장에서 승진 제의가 왔어요. 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절했어요. 왜 거절하십니까? 가족이 없는데 출세해서 뭐합니까? 민우의 대답이었어요. 부장은 이해하지 못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지안의 상담센터 앞을 지나갔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희망상담센터. 민우는 멈춰 섰어요. 아내가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구나.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었죠. 들어가 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집에 도착했어요. 텅 빈 원룸. 민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후회만 남았어요. 20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안 편을 들어줄 텐데,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죠. 내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 이제는 없는 가족이었어요. 민우의 잘못으로 무너진 가족. 눈물이 흘렀습니다. 52세 남자의 눈물은 쓸쓸했죠. 박순희도 원룸에서 혼자였어요. TV를 보고 있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며느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손녀들도 마찬가지였죠. 자업자득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였어요. 박순희는 거울을 봤어요. 73세의 늙은 얼굴. 주름투성이었죠. 이렇게 늙도록 뭘 한 걸까? 며느리를 괴롭히고 손녀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다 잃었으니까. 박순희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지안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방에만 울려 퍼졌습니다. 2년 후, 2027년 봄이었어요. 지안은 54세가 되었습니다. 상담센터는 성공했어요. 이제는 상담사 3명을 고용할 정도였죠. 한 달에 100명 넘게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강연도 다녔어요. 대학교 여성단체, 법률기관, 여러 곳에서 초청이 왔죠. 오늘도 강연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 한 대학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상담센터 소장 이지안입니다. 200명의 청중이 박수를 쳤어요. 대부분 여대생들이었죠.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년간 참았던 며느리의 이야기를요. 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방관, 그리고 이혼 결심. 청중들은 숨죽이고 들었죠.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진짜 미덕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요? 이혼하신 거요. 전혀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제 엄마도 교수님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상담센터로 모시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는 명함을 건넸어요. 학생은 고맙다며 인사했죠. 저녁. 지아는 딸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수지는 26세.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지우는 22세.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
좋았어. 많은 사람이 공감해줬어. 엄마 자랑스러워.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지아는 미소 지었죠.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 문득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아빠가 아프대. 뭐? 병원에 입원했대. 암이래. 지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우가 아프다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엄마도 가볼래? 모르겠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우가 아프다는 소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지아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3인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여보. 민우가 지안을 보고 놀랐어요. 54세. 2년 사이 많이 야위었죠. 왔어. 지아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위암이야. 3기래. 많이 아파? 괜찮아.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할 말을 찾지 못했죠. 미안해.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20년 동안 너한테 못해준 거, 어머니 편만 든 거, 다 미안해. 지아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죽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 죽지 마요. 딸들이 있잖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죠. 수진이랑 지우 잘 키워줘서 고마워.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서려 했죠.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지아는 민우를 봤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 모르겠어요. 아직은. 알겠어. 지아는 병원을 나왔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죠.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박순이도 민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죠. 민우야. 어머니. 민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75세. 많이 늙으셨죠. 어떻게 된 거야? 위암이에요. 우리 아들이. 박순이는 울었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뭐든지 말해. 며느리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민우야. 제발요. 제가 죽기 전에.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죠. 며칠 후. 박순이는 지안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지안은 놀란 표정으로 맞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릎 꿇을게. 박순이는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75세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용서받을 때까지. 박순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너한테 한 거 다 미안해. 괴롭힌 거, 무시한 거, 꿈 빼앗은 거. 다 내 잘못이야. 지안도 눈물이 났어요. 2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죠. 일어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용서해줘. 제발. 지안은 박순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알아. 하지만 이해는 해요. 어머님도 피해자였으니까. 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사람이었죠.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오랜 침묵 후 지안이 말했죠. 민우 씨 잘 돌봐주세요. 그래. 박순이는 센터를 나갔어요. 뒤돌아보니 지안이 창가에 서 있었죠. 6개월 후. 민우는 세상을 떠났어요. 54세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죠. 지안도 왔어요. 수진, 지우와 함께 조문을 했습니다. 박순이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컸죠.
며느리 와줘서 고마워. 조에 표합니다. 지아는 짧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죠. 이미 이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1년 후, 2028년 봄, 지아는 55세가 되었어요. 상담센터는 더 커졌어요. 이제는 전국에 지점이 3개나 생겼죠. 지아는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죠. 지우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아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발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순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아나, 나야.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순이는 76세.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고마워. 만나줘서. 무슨 일이세요? 나 요즘 혼자 생각 많이 해. 내 인생 뭐였나 하고. 지아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어요. 너한테 한 거 후회돼. 진심으로. 알아요. 용서는 못해도 이해해준다고 했지. 그 말이 위로가 됐어. 그랬군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봄바람이 벚꽃을 흩날리고 있었죠. 지아나, 너 행복하니?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그게 다행이야. 박순이는 미소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카페를 나서며 박순이가 말했어요. 가끔 연락해도 돼? 생각해 볼게요. 지아는 돌아섰어요. 박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죠. 지아는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용서는 아직 어려웠죠.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저녁 먹자. 응, 먹자. 새 모녀는 식탁에 앉았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지아는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시간, 그리고 용기 내어 떠난 결정. 모든 게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흩날렸죠. 지아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